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천사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저녁입니다. 뜨거운 금요일, 불금입니다. 그래서 맥주 한잔 하면서 코딩을 퇴근하고 나서 퇴근이라기보단 집에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페이브를 요즘 하니까 오늘은 페이브를 좀 쓰려고 잠시 요만큼 남았어요. 16분 있으면 리셋되니까 만들다 보면 리셋되겠죠. 그리고 주간도 좀 남아 갖고 '리셋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오늘 운 좋게 제가 도메인을 하나 낙장을 하나 잡았어요. wifi.qr.co.kr.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예약 걸어 놓은 건데 인제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또 QR 코드, 그러니까 와이파이 암호를 만드는 QR 코드 사이트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죠. 많이 만들어서 문어발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방문자도 늘고.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제가 셋업해 놓은 거 기억나세요? 뭐냐, 뉴 프로젝트 에이전트.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코드에서 프로젝트를 새롭게 만들 때 제가 인제 어떤 규칙을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인제 기획도 같이 해 주고 서버도 선택해 주고 막 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돌려 보려고 돌렸어요 사실은. 돌려서 이미 돌려 갖고 앞에서 내가 뭐라고 만들었냐면은 이런 도메인을 만들었고 와이파이 비밀번호 생성하는 QR 코드를 만들고 바로 출력까지 가능한 디자인을 템플릿까지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다. 물론 QR 코드만 필요한 사람은 QR 코드만 다운받으면 되고, 카페 같은 곳 리셉션 테이블 위 또는 벽면에 놓을 수 있게 심플한 디자인된 템플릿을 제공해서 다운받고 출력 후 바로 사용 가능하게 하고 싶대. 그리고 하단에 워터마크로 이 사이트를 붙이고, 이해했나? 그리고 OCI 서버에 여기 계정에 설치하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관리자 페이지가 필요하냐, 회원제를 할 거냐부터 소셜 로그인을 할 거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선택을 뚝뚝뚝 이렇게 해 줬어요. 뚝뚝뚝 해 주고 하다가 얘가 여기까지 온 거지. 텔레그램 뭐 인제 필요한 양을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내가 선택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온 게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진행을 하다가 '방송을 찍어야 되겠다. 오늘 어 널널하니까 방송을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볼 게 이거예요. 얼마나 인제 어 테이블이라는 게 얼마나 이 만들고 기획하고 지금 뭐 기획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얼마나 얘네들이 토큰 양을 많이 쓰는지 계속 제가 인제 체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우수한 에이전트로 제가 셋업해 놓은 이 뉴 프로젝트 에이전트를 처음 이용해 보는 거고 정말. 그래서 그걸로 한번 만들어 보는, 심플한 어 아주 심플하진 않죠. 왜냐면은 그냥 QR 코드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심플합니다. 그런데 제가 위에서 게 있죠. QR 코드를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어 사이트 같이 제가 갖고 있는 하는 사이트 중에서 죠 사실은 이 QR 코드 와이파이 qrcode.co.kr이라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와이파이 비밀번호 생성해 주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출력까지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출력을 해서 이제 어디다 붙여 놓으면 돼요. 올려 놓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QR 코드 만들기를 해서 제가 만화로도 설명을 해 놨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립세션이라든가 아니면은 테이블 위에 올려 놓는다든가 거기에 붙이면 되는, 바로 출력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이 사이트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 수는 없고 이런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거를 누구랑? 클로드의 지금 최우수한 에이전트인 페이블이라는 애랑 하는 거고, 이제 해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토큰을 얼마나 쓰는지를 체크를 할 거고, 얼마나 잘 만드는지도 한번 볼 겁니다. 그럼 계속 보실 분들은 유지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쪼끔만 기다리세요.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얘가 만드는 동안에
만들고 있죠. 만드는 동안에 사실 크게 뭐가 없으니까 일단은 중단하고 중간중간에 큰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제가 오겠습니다. 아니죠. 다시 켰습니다. 브이로그 끄니까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맥주 먹는 것도 보여주고 약간 이제 굳이 끊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브이로그인데 어 불필요하다 싶으시면 빨로 앞으로 돌리든가 필요하신 분들은 좀 들어보고 제가 "오늘 낮에 뭐 했냐?" 오늘 낮에 뭐 한 걸 떠나서 페이블을 그냥 어제도 이용해 보고 오늘도 이용해 하는데 좋은 거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데 수치적으로 못 느끼죠 우리가. 정말 코드를 얘가 짠 거랑 오퍼스가 짠 거랑 소넷이 짠 거랑 얘 짠 거랑 사실은 구분을 못 하니까 좋은지는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토큰을 오퍼스보다도 2배 이상을 2 배를 먹는다고 하는 진짜 물 먹는 하마죠. 토큰 먹는 하마예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아껴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껴 쓰는 게 어떻게 한다고요? 아침에 코드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서 정말 계속 갖고 갈 점검이 필요한 애들, 진짜 훌륭한 선생님한테 점검을 받아야 되는 애들을 아침에 사람들이 사용하기 전에 새벽이라기 하긴 뭐하지만은 이제 7시 정도 7시 8시 요 정도에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럼 한 50% 쓰더라고요. 한 사이트를 점검하는데. 그리고 자기 직전에 하기 직전에 어차피 어 주간 한도만 있다면은 그 세션 지금 하고 있는 세션의 한도가 끝나더라도 자 버리면 되니까 다음날 또 리셋이 되니까 요렇게 처음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처음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마지막에 얘를 돌리는 거예요. 주간 한도가 여유 있는 한에서. 그 이유는 아시죠? 얘가 페이블이 여기 보시면은 6월 22 일까지 포함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썰에 의하면은 어 워낙 좋으니까 이런 지금 프로 요금제 20 불짜리로는 거의 사용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들은 뭐 토큰제로만 간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건 다 모르겠고 돼 봐야 아는 거고. 그러니 그전에 사용할 수 있을 때 체험을 한번 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22 일까지는 뽕으로 한번 뽑아 보자라는 생각에서 아침에 자기 전에 2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는 사실은 이거를 진짜 한 10 분만 10 분에서 30분 정도만 이용해도 그냥 끝나거든요. 그 현재 세션이 토큰을 워낙 많이 먹어 갖고.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하면은 업무가 안 돼요. 얘 같은 경우를 봐봐요. 지금 제가 곧 리셋될 타이밍이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끝나도 리셋이 3 부르면 되니까 계속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 지금 밤이 9 시인데 뭐 자야지 하고 나서. 그죠? 그러니까 이때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된다. 20 불짜리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열심히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쪼끔 황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낮에 어제 진짜 할 게 없어 갖고 얘를 한번 업무 중에 그 우리 말하는 9 to 6 그 사이에 얘를 한번 돌려 봤거든요. 그래서 어 뭔가를 만들려고 하나를 복사본을 하나 사이트 A를 사이트 B랑 복사본을 만들면서 뭔가를 또 인제 펑션을 좀 줬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걸 만드는 도중에 중간에 멈춰 버렸어. 다 써 버려 갖고. 한 한 20분 얘가 돌렸나? 끝났어. 그래서 한 3 시간을 기다리래. 그래 갖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도 하고 해 갖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5시 한 10 20분 일어나 갖고 얘를 다시 하던 거 중단되어 있으니까 화면에서 "계속." 이라고 눌러 줬죠. 그럼 이제 그 하던 거 그냥 뭐 계속 가겠죠. 리셋됐으니까. 그러고 나서 나 밥을 먹었어. 밥을 먹는데 진짜 5 분에서 10분 사이일
잠깐 중간에 봤는데 화면이 이상해서 봤더니 끝나 버렸네? 이건 뭐 조류도 아니고 그냥 완전 끝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 뭐가 이렇게 됐지?'라고 봤더니 어 여기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얘가 에러가 났나 봐요 이렇게. 에러가. 에러가 나면서 왜 에러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에러가 났는데 그 에러를 디버깅 이제 고친다고 얘가 그냥 총알을 다 쓴 것 같아요. 완전 다 쏟아부어 갖고 진짜 5 분에서 7분 사이에 그냥 끝나 버리는 거예요 허무하게. 와 그래 갖고는 저녁은 어제 저녁 말짱한 거예요. 어제 저녁은 그래서 그 끝나고 나서 허무해서 진짜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자면서까지 기다렸는데 그래서 어제는 챗GPT하고 또 사이트를 뭘 만들었냐. 어 최근에 그 증권사는 뭘 쓰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최근에 뭘 받았냐면은 일 주일 전인가 토스증권에서 뭐 "API를 신청하면은 이제 준다." 이런 식으로 뭐가 왔어요 카톡으로. 카톡으로 온 것 같아. 그래서 카톡에다가 신청을 했죠 일단은. 증권사 API를 받으면은 사실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정보를 갖고 뭔가를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만든 것도 봤어요. 뭐 자동 매매도 만들고 뭐 만들더라고. 근데 약간 민감한 부분이고 좀 어렵겠다 싶어서 지금 제가 시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얘가 온 거야. "증권사 토스 API를 신청하면은 준다."라고. 그래 갖고 신청을 일단 했지. 하고 나서 기다렸더니 어제 그게 온 거죠. "API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받아 갖고 마침 좀 전에 말한 그 에피소드가 있어 갖고 챗GPT하고 저녁에 6 시부턴가 11 시까지 뭘 만들었어요. 증권사 관련된 걸로. 나도 '어 돼 버렸다.' 잠깐만요. 이게 끝났잖아. 그죠? 되겠지 뭐. 몇 분 안 남았잖아요. 됐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인제 얘가 9시 10 분이니까 지금 10 분이에요. 그냥 계속이라고 하면은 나는 하겠지. 그죠? 하죠. 이제 다시 하면은 시작했어. 인제 5 시간. 5 시간 동안 하는데 뭐 그 사이에 자야지 어떡해 하고 나서. 얘만 잘 관리하면 됩니다. 84% 남았으니까 얘 끝나면은 웨이브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는 월요일까지 못 기다리고 주중에 아마 어 주중에 그 20 불짜리 하나 더 얘는 지금 돌리고 있는 얘는 1 년짜리거든요. 1년 결제하는 거고 세컨으로 중간중간에 또 다시 20 불짜리를 한 달짜리로 그냥 중간중간에 단기 알바를 씁니다. 얘 같은 경우 써야지. 왜냐하면 페이블을 쓸 수 있으니까 일단은 22 일까지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 뒤에 어떻게 크게 변화할 것 같아요. 아마 맛배기로 보여주고 내가 봤을 때 큰돈을 요구하든지 아니면은 뭐 맥스 이상만 쓰게 된다든지 그렇게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22 일까지는 뽕을 뽑아 보겠다라는 생각에서 단기 알바도 쓸 생각입니다. 자 어디까지 이야기했지? 그래서 증권사 관련된 증권 관련 토스증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뭐가 하고 싶었냐?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뭐 이렇게 뭐 그 각 증권사 거기 앱에 들어가 갖고 막 주식하잖아요.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인제 요즘 핫하니까 어 어떤 조건을 두고 조건식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일단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토스에 들어갔더니 조건이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야. 토스증권에 갔더니 조건이 내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이 왔을 때 뭐 몇 주를 사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가격을 그럼 매일매일 들어가서 가격을 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뭘 하고 싶었냐면은 어 예를 들어 삼성전자 지금 핫하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시초가라고 하죠. 시작하는 시초가가 만약에 3 0만 원이에요. 3 0만 원 시초가 딱 시작했어. 그럼 3 0만 원을 기준으로 시초가를 기준으로 퍼센트를 정하는 거죠. 뭐 한 5% 정해 놓고 그 가격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겠죠, 장중에.
하다가 그 가격대로 내가 세팅한 퍼센트가 되면은 한 주만 사게. 그러니까 한 주씩, 한 주씩 이렇게 사 모아 가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 시초가는 매일매일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들어갈 필요가 없고 이거 세팅만 해 놓으면은 매일매일 시초가를 얘가 체크를 하고 그 가격에서 10% 면 나 지정을 10% 해 놨거든. 10% 떨어지면은 운 좋게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악재가 갑자기 뉴스가 나와서 떨어질 수도 있고 어쩌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질 수도 있고 안 사질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걸어 놓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만들어 보겠다 싶어서 얘랑 챗GPT랑 만들었어요 어제. 그래서 만들었지. 이렇게 생긴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일단은 뭐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치금 있고 그러니까 토스증권이랑 연결할 때 연결이 잘 됐어요. 그래서 제 계좌 정보라기보다는 잔고 이런 것들을 얘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세팅을 시초가 대비 시가 대비 10% 마이너스 될 때 한 주를 사라라고 해 갖고 지금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제가 봤다. 증권사 API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매매가 된 적이 없어요. 삼성전자가 그냥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가지는 않는 그러니까 뭔 이슈가 돼 갖고 만약에 갑자기 뭐가 있었다 그래 갖고 갑자기 훅 빠질 수도 있잖아요, 주가보다. 그러면 그때 한 주가 사지는 거죠. 실제로 사지는지는 내가 체험을 못 했습니다, 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언젠가 한 주가 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 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열의를 하고 있었는데 4분 동안에 얼마나 썼는지 볼까요? 10%를 써 버렸네요. 하여튼 물 먹는 소금 먹는 하마는 맞습니다. 아. 아 예. 끝나고 하면서 맥주 한잔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 맥주를 자주 못 마셔서 그게 아쉽지만. 음. 어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뭔 얘기를 해 드릴까요? 기분이 약간 업된 술빨이 많네. 사이트를 만들 때 제가 인제 신규 사이트 만들 때 하는 이 에이전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조건을 준 거죠. 신규 사이트를 만들 때 "이런 걸 해라." 여기에 그걸 보시면 하나씩 볼까요? 제가 뭘 했냐면은 신규 사이트를 만들 때 아 하나씩 항목을 볼게요. 핸드오버라는 것은 인수인계 파일이거든요. 제가 핸드오버는 말 그대로 이 프로젝트를 정리해 놓은 파일이거든요. 그거를 매번 다르게 이렇게 매번 할 때마다 인제 만들긴 했어요. 진짜 꼼꼼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었는데 이렇게 에이전트랑 일하다 보니까 표준화가 필요한 거예요, 표준화가. 핸드오버 인수인계 파일을 만들더라도 어 어떤 까요? "이런 구조로 만들어라."
1 번은 뭐고 2 번은 뭐고 3 번은 뭐고 4 번은 뭐고 그래서 이게 거의 표준화를 시켰어요. 시켜 갖고 얘를 만든 거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여기 제목 자체가 이거잖아요. 핸드오버하고 DB 스탠다드잖아요. 데이터베이스도 어떻게 관리를 폴더를 어디다 만들어 놓고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를 얘가 인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DB를 만약에 사이트를 만들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만약 컬럼을 하나 추가를 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그 DB 만드는 그 폴더 안에다가 인제 예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얘가. 아 그러면은 원본에다가 처음 만들었던 거에다가 컬럼이나 테이블을 추가했으면은 그 과정을 여기다가 또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에이전트가 읽으면서 '아 이 사이트를 만들 때는 처음에는 DB는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중간에 얘도 만들고 얘도 만들고 얘도 만들고 얘도 추가했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얘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을 얘가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그렇게 하라고. 이 내용이 그 내용이고 보자. 리센드 메일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사이트 중에서 최근에 어제 알았어요, 어제. 최근이라면은 어젠가 엊그젠가 알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자주 갈 것 같아서 이 여기 메뉴도 만들었습니다. 리센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 이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되는 사이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트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메일 인증 회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메일을 인증을 해야 "회원 가입이 최종적으로 된다."라고 해서 이메일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제가 네이버나 구글 SMTP라는 것을 이용을 해 갖고 메일을 보내고 메일 서버를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메일 서버가 뭐 예를 들어 카페 입사든 아니면 자체 서버에서 있어도 자체 메일 서버 같은 경우는 호스팅해서 운영해 주는 그러니까 호스팅해서 제공해 주는 자체 메일 서버 같은 경우는 스팸 메일로 걸 빠질 스팸 메일로 빠지거나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인증 같은 경우나 문의 게시판을 했을 때 메일을 보내거나 할 때 메일을 이렇게 역할을 해 주는 애들이 있는데 "걔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막 했더니 SMTP보다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얘는 리센드나 뭐 여러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냥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 중에서 얘가 갑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를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되게 편하다. 개발하기도 편하고 좋다." 그래 갖고 그러면 이 사이트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 봤어요. 해 보고 그럼 괜찮네. 잘 되더라고요, 간단하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사이트를 인제 앞으로 이메일 하거나 문의 게시판이 아니고 문의 메일 보내기. 우리가 말하는 사이트 들어가면은 문의하기 있잖아요. 컨택 뭐 이런데 그럼 뭐 문의를 막 남기면 이제 메일로 나한테 메일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중개하는 그 메일 시스템은 '이런 걸 이용하면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시킨 거예요. 새롭게 인제 메일을 만들 때 "얘를 이렇게 해라."라는 게 이겁니다. 아 이거예요, 이거.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얘한테 한번 작업을 하고 얘가 이제 작업을 해서 성공을 시켰잖아요, 어떤 프로젝트에서. 그러면은 내가 그랬죠. '아 이거 된 게 좋으니까 이거를 매뉴얼을 시켜야 되겠다. 매뉴얼 만들어 줘.'라고 해서 만들어 준 게 이 문서입니다. MD 파일을 만들었고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넣어 놓고 얘한테 인식을 시킨 거죠. "야 이제 앞으로 메일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걸 보고 할 수 있도록 여기 매뉴얼을 인제 어 전체 이거죠. 프로젝트 시작 가이드 여기에 추가해 줘." 얘는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얘를 만약 관리자 모드가 있으면 이걸 하고 그다음에 DB를 사용하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수인계 파일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쭉 전체 마스터 파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얘를 넣은 거예요. 얘를 추가하라고 얘가 시켜 놨어요. 그래서 얘가 추가를 시키고 얘를 인제 이걸 참조를 하는 거죠. 관리자 레이아웃 표준 같은 경우는 아니 잠깐만요. 끊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쓰는지 볼게요. 21% 10% 썼어요. 들고 있고 관리자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제가 관리자를 여러 개를 이런 식으로 이게 관리자 모드죠 어떻게 보면은. 관리자 모드를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내가 쓰고 싶은 거였어요. 뭐냐면은 어 자 좌측에 사이드바가 나오는 이런 형태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좌측에 나오고 우측에 '나는 이 방식이 좋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를 시킨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자 레이아웃을 이제 앞으로는 좌측에 좌측 우측 좌측에 사이드바 쪽을 만드는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라라는 거였고 소셜 로그인 표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어 로그인을 할 때 보면은 일반 로그인하고 이렇게요. 이게 일반 로그인이죠. 그럼 회원가입을 이게 일반 회원가입이죠. 우리가 말하는 아이디 만들고 이메일 만들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다 넣는 게 일반 회원가입이라 그거 말고 우리가 소셜로 가입하는 게 지메일,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소셜 가입인데 이게 좀 의외로 까다롭더라고요 만드는 게. 가장 쉬운 게 지메일이에요. 나머지가 뭐가 까다롭냐면은 이메일 그러니까 얘네들 소셜에 가입되어 있는 내가 만약에 구글 지메일을 쓰고 카카오도 가입돼 있고 네이버도 가입돼 있다고 하면은 이 정보를 네이버한테 카카오한테 구글한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이트가 얘네들한테 가입할 때 받아야 돼요. 받는 정보 받아오는 정보가 중에서 이메일 주소는 나오기가 좀 까다로워요. 이메일 빼놓고는. 구글 빼놓고는. 뭘 비즈니스 등록을 하라든가 뭐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지메일만 넣든지 왜냐면 지메일 쓰는 사람 많으니까 구글로 가입하기만 하든지 어 하려고요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소셜 로그인을 가입을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면 거의 필요하죠 요즘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탠다드를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각각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데 가면은 뭐 토큰 키 인제 비밀 키 뭐 이렇게 코드 같은 걸 예 부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여기다가 내 코드에다가 사이트에 있는 코드에다 넣으면은 입력이 되면 버튼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3 개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 입력이 된 거예요, 값이. 값을 입력을 안 하면은 구글만 입력했다 그러면 구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확장은 3 개를 다 하지만 내가 필요한 것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은 게 소셜 로그인 표준에다 넣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중간에 또 끊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썼는지 봐야지 또. 제가 개발을 지금 사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해 갖고 파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고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놈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조건에 맞는 것들은 다 여기에 맞춰 갖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죠. 소셜 로그인도 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구글만 일단은. 그리고 관리자도 필요하다고 했으니 관리자 레이아웃도 아마 지금 설명한 대로 했을 거고 메일 관련된 인증 문의하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얘를 아마 리샌드 이것도 적용을 했을 거고 텔레그램도 그다음에 워드프레스 설치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이걸 왜 만들어 놨냐면은 프로젝트를 제가 인제 사이트를 국내 카페 입사도 서버도 있지만 우리 말하는 케미클라우드라는 데도 있고 제가 보면은 카페 입사도 있고요. 케미클라우드도 있고 그다음에 패스트코밋도 있고 그다음에 마루 서버도 있고 OCI 서버도 있고 사실은 서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들이 좀 달라요 쪼끔. 그래서 워드프레스를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특이 사항들을 여기다가 넣어 놨어요. 워드프레스 서버마다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하고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 놨죠. 아 그리고 카페 입자가 주로 제가 쓰다 보니까
메인을 쓰다 보니까 캡 카페14 서버에 대한 어떤 간단한 요약을 여기다 넣어 놨어요. 그래서 카페14를 서버를 세팅한다, 만든다. 그러면 얘를 참고하겠죠. 그다음에 텔레그램 알람 추가 매뉴얼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으로 뭐 알람 받는 거가 있으면 사실은 베스트겠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알람 받는 것만, 알람 받는 거는 사실은 보통은 이메일로 받죠. 근데 이메일 알람이 앱에서 뜨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해 놓은 사람들 같은 경우 이메일을 내가 로그인해서 들어갔을 때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채팅 보신 카카오나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바로 띵 뜨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그래서 누군가가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 문의 메일에 문의를 했어. 그러면 메일로도 가고 텔레그램으로도 띵 떠요. 그러면은 텔레그램에서 '아 뭐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 가 보는 거지. 그다음에 뭔가 누가 결제를 했다. 아니면 뭔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때 텔레그램으로 띵 뜨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설정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건데 저는 좀 특이하게 사이트가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각자 사이트에서 알람을 뜨게끔 했거든요. 그러면 텔레그램으로 알람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뭐더라? 보파든가 보파든가 그 사람한테 가서 뭐 해 갖고 하나씩 만들어 갖고 하다 보니까 채팅창이 사이트마다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많아진 거죠. 사이트가 제가 운영하는 게 몇십 개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의 채팅창에서 앞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QR 코드 뭐 사이트 프로젝트 이름, 사이트 이름을 붙여서 거기서 왔다라고 표시만 하고 보슨 알람창은 채팅창은 하나만 운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끔 해 놓은 가이드라인이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마스터 파일이라고 했죠. 어 마스터 파일이고 이거는 햄버거 메뉴 표준. 이게 무슨 말이냐. 햄버거 메뉴라는 걸 용어를 먼저 알아야 돼요. 햄버거 메뉴가 뭐냐면은 그 말하는 모바일 사이트에서 여기 있죠. 이 메뉴 모바일에서 보이는 이 메뉴를 이거 햄버거 메뉴라고, 햄버거 같이 생겼죠? 이 햄버거 메뉴인데 표준화시킨 게 얘예요 사실은 이거. 이게 좀 이쁘더라고. 그 햄버거 같이 생긴 딱 누르면은 X자도 보이고 내려오고. 요거를 표준화시켜 놨어요 요렇게 해 달라고. 그래서 햄버거 이제 어차피 모바일 반응형은 무조건 다 들어가니까 모바일 반응형에는 햄버거 메뉴는 요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표준화를 만들었죠. 그리고 회원제 파일 세트 같은 경우 회원가입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사이트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회원가입이 필요한 사이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회원가입 로직이 필요할 거고 또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도 필요하죠. 비밀번호 찾기도 있어야 되고 회원 탈퇴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 비밀번호 변경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모아 갖고 여기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원가입이 필요한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내가 이야기 안 해도 네가 다 만들어라. 다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넣은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참조해 갖고 만들어 줘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을 다 참조해 갖고.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대됩니다 사실은. 가장 우수한 얘가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AI를 사용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이용하시는 저처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유튜브나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건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저도 똑같이 말하지만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근데 그거를 갖고 참조는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자기가 코딩을 하든 개발을 하든 이 AI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하고 이 친구하고의 어떤 소통하는 방법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규정도 만들어 가고 나는 예를 들어 대화를 할 때 반말을 쓸 거야. 아니 그건 예를 든 거고 그 사이트를 만들 때 '내 스타일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저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저는 계속 추가될 때마다 계속 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면서 추가하고 만들면서 추가하고 만들면서 추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만의 어시스트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십니다. 야 얘가 다 만들었네. 잠깐만요. 토큰을 만드는 데까지 거의 그죠? 한 반 정도를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반 정도를 쓰는 것 같고 말이 이게 술 먹으려면 말이 되게 잘 나와. 아니야 말이 잘 나오는 것 같아. 아니야 재밌게 브이로그 같아 이제 진짜로. 괜찮아. 자 이 술을 먹어서 그런지 얘가 이 영상을 중단하고 스톱하고 플레이하는 거를 인제 제대로 됐나 봐요. 계속 중단됐다가 지금 들어왔는데 아니 어떻게 결과적으로 이제 앞에 거를 셔스로 좀 보여 드리면은 빠르게 축축 하면은 이 오퍼스 원보다 더 좋다고 하는 페이블을 갖고 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이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어갔게 제가 사실은 프로젝트에서 뉴 프로젝트 이 파일들을 설명을 열나 하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어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얘를 만들었어요. 얘가 다 만들어져 갖고 토큰 사용량은 보니까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 43% 리셋되고 나서 43% 고 좀 전에 시작할 때 한 10몇 프로 있었거든요. 한 50%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뉴 프로젝트 에이전트의 이 모델 이 팀에 따라서 페이블이라는 애가 제가 만들어 달라고 하는 와이파이 암호를 만들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서버인 OCI의 이 서버의 이 폴더 안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파일들이 그냥 쭉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가 이 작품은 말 그대로 페이블 5가 만든 우수한 작품이다. 그리고 인제 서버에다 올려야 되잖아요. 그 과정은 사실은 너무 기니까 생략하고 올린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정지를 시켰더니 플레이가 돼 버렸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서버에 올렸어요. 서버 올리고 접속을 해 보니까 이런 사이트가 일단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뭐 MVP라고 하는 그냥 임시 그러니까 시범 사이트가 만들어진 거죠. 테스트 사이트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 돌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 안 되게끔 얘가 만들어 놨을 거예요. 회원가입도 되고 하게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하나 페이지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수정을 하면서 인제 자기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일반적인 걸로 다 했는데 QR 코드 만들기 첫 페이지가 이렇게 됐어요. 약간 심플하죠? 그다음에 인쇄 템플릿. 템플릿은 카드형 안 접어서 쓰는 걸로 이제 A4라고 하면은 이렇게 안 접어서 쓰는 거 포스트 A4 포스트형으로 만든 거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했고 사용법도 나왔고 로그인도 이렇게 로그인은 제가 구글 정보만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구글 로그인하기도 이렇게 나오고 회원가입도 나오고 뭐 이렇게 체크하는 게 많아요. 그건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회원가입도 요것도 버튼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뭐 인제 큰 그림은 우리가 말하는
MVP는 진짜 만들어져 잘 만들었어요. 이걸 갖고 하나씩 디테일을 잡아가는 거는 제가 하나씩 시간 들여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만드니까 인제 비밀번호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모바일 같은 경우도 잘 나오고, 아까 제가 보여 드렸죠. 이게 이제 표준화 시키는 게, 아, 영상이 중간에 끊겼을 수도 있구나. 네, 이게 표준화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것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시범 사이트 이제 한번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겁니다. 데모 사이트로 보여주기에는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 사이트를 갖고, 이 틀을 갖고 만들어진 걸 갖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디테일을 채워가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좀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왜냐면은 디자인적인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기능적으로 그걸 만들어 보고 테스트도 해 보고 뭘 출력도 해 보고 했을 때 또 뭐가 안 맞으면 또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만들 때마다 이제 한 100번 이상을 수정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야 하나가 진짜 어느 정도 돌아가는 사이트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토큰을 크게 안 썼어요. 한 40-50% 정도 썼다고 보시면, 50%를 쓰고 에이전트를 통해 갖고 하나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금방금방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잘 세팅만 해 놓으면은. 나만의 에이전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뭐 클로드 코드도 괜찮고 코덱스도 괜찮고 어쨌든 간에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는 어떤 툴을 이용하면은 '금방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더 이상 뭐 제가 보여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 다음 브이로그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